사랑과 전쟁 시리즈 혼자 남은 노년, 세계발 뒤에 숨은 아들의 배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 박정호는 새벽 5시 반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인데도 가슴이 먼저 깨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거실은 조용하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이어집니다. 부엌에서 물을 올리던 정호는 식탁 위 우편물을 다시 봅니다. 전날 대충 밀어둔 봉투 사이로 은행 로고가 선명합니다. 정호는 망설이다가 봉투를 찢습니다. 종이 안쪽에서 주택담보대출 약정 확인이라는 문구가 튀어나옵니다. 정호는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 다음 눈이 멈춘 곳은 담보 설정 완료라는 줄입니다. 신청일이 한 달 전으로 찍혀 있습니다. 정호는 그날을 떠올리지만 은행에 간 기억이 없습니다. 서류 아래쪽에는 가계약서, 사본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매수 예정자 이름과 금액, 중개업소 도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정호는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내쉽니다. 손이 떨려 글자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화면에는 아들 박성민이 뜹니다. 정호는 바로 받지 않습니다. 진동이 길게 이어질수록 마음속 의심이 커집니다. 정호는 결국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성민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밝고 빠릅니다. 정호는 짧게 대답하고 말의 뒤를 기다립니다. 요즘 집 쪽으로 연락 온 거 없죠? 정호는 그 질문이 안부가 아니라 확인이라는 걸 느낍니다. 무슨 연락 말이냐? 성민은 잠깐 웃고는 말을 돌립니다. 아버지, 이번 주에 설명회 있잖아요. 재개발이 되면 편해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호는 알아서라는 말이 낯설게 들립니다. 정호는 서류를 바라보며 목이 마른 듯 침을 삼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호의 손은 휴대전화를 놓지 못합니다. 그는 서류 맨 아래의 중개업소 번호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을 다시 봅니다. 정호는 낮게 중얼거립니다. 이건 내 도장이 아닌데. 그 순간 정호는 알게 됩니다. 이 집이 누군가에게는 이미 거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가장 가까운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죠. 박정호는 아침 내내 집안을 서성입니다. 서류를 찢어버리고 싶지만 찢으면 증거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그는 도장통을 찾아 서랍을 뒤집습니다. 도장은 그대로 있는데 서류에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정호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오전 11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아들 박성민이 큼직한 상자를 들고 서 있습니다. 상자에는 건강식 선물 세트라고 적혀 있습니다. 성민은 웃으며 들어옵니다. 정호는 상자를 받지 않고 문 옆으로 비켜섭니다. 거실에 들어선 성민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그 시선은 서류가 놓인 식탁으로 갑니다. 정호는 그 눈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성민은 상자를 탁자에 올려놓고 뚜껑을 엽니다. 안에는 건강식, 비타민, 그리고 봉투 하나가 끼워져 있습니다. 정호는 봉투를 가리킵니다. 그건 뭐냐? 성민은 잠깐 멈칫하다가 웃습니다. 아버지, 이것저것 정리하려고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정호는 봉투를 열기 전에 성민의 손을 막습니다. 정호는 식탁 위 은행 서류를 성민 앞에 밀어둡니다. 성민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습니다. 그 찰나가 정호에겐 너무 선명합니다. 이거 내가 한 거냐? 성민은 바로 부정하지 않고 말부터 길게 꺼냅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에 그냥 두면 큰일 나요. 아버지 명의가 가장 안전해서요. 정호는 그 말을 듣고 등이 서늘해집니다.
안전이라는 말이 숨기기 좋다로 들립니다. 정우는 목소리를 낮춥니다. 내 허락도 없이? 성민은 한숨을 쉬는 척합니다. 허락은 어차피 아버지는 결정 잘 못하시잖아요. 정우는 그 말이 칼처럼 꽂히는 걸 느낍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다시 집어듭니다. 성민은 재빨리 말을 덧붙입니다. 아버지, 나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정우는 그 살려고라는 말이 자신을 밟고 올라서는 말임을 압니다. 그는 봉투를 열어봅니다. 안에는 중개업소 명함과 위임장 초안이 들어 있습니다. 정우는 종이를 접어 상자 안에 다시 넣습니다. 성민이 웃으며 마무리하려 할 때 정우가 말합니다. 설명해, 나도 간다. 성민의 눈이 흔들립니다. 아버지, 굳이. 정우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굳이 가야겠구나. 성민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정우의 손이 크게 떨립니다. 그는 건강식 상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밀어 구석으로 치웁니다. 그 상자는 선물이 아니라 계약을 감춘 상자처럼 보입니다. 박정우는 주민 설명회가 열리는 날 일부러 일찍 나섭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지만 얼굴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는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뒤로 숨지 않습니다. 오늘은 확인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웅성거림 속에는 기대보다 욕심이 더 크게 섞여 있습니다. 정우가 앉는 순간 몇몇 시선이 이미 꽂힙니다. 그 시선에는 친절이 없습니다. 마치 누가 미리 알려준 것처럼요. 잠시 뒤 재개발 추진위원장 이동철이 단상에 오릅니다. 이동철은 밝은 미소로 주민들을 부릅니다. 화면에는 사업 일정, 예상 보상금, 이주 계획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우는 숫자보다 문서 하단을 유심히 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자신의 이름이 보입니다. 화면에 책임자 명단이 뜨는 순간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어떤 주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재개발 늦어지면 누가 책임져요? 다른 주민이 바로 말을 받습니다. 노인 욕심이 제일 무섭다더니 정우는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못합니다. 손이 떨리고 머리가 띵합니다. 이동철은 그 소란을 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말로 분위기를 더 몰아갑니다. 정우는 결국 천천히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말은 나오지만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비웃는 소리가 섞입니다. 이동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합니다. 자, 감정적으로 하지 마시고요. 서류는 서류대로 있습니다. 정우는 그 말이 서류가 진실이라는 칼에 또 다른 말이라는 걸 압니다. 그는 자리로 앉지 못하고 서 있는 채로 화면을 바라봅니다. 서류가 만들어낸 죄인이 된 기분입니다. 그때 이웃 김말순이 뒤쪽에서 조용히 정우를 봅니다. 말순의 눈빛에는 동정과 의심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자 주민들이 몰려옵니다. 왜 혼자 결정했어요? 우리 다 죽으라는 거예요? 정우는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말이 쌓일수록 더 수상한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흩어질 때 말순이 정우 옆에 옵니다. 서류, 혹시 직접 본 적 있으세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젓습니다. 말순은 낮게 말합니다. 그럼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정우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경고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 판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는 확신이 듭니다. 박정우는 설명회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풀립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휴대전화로 중개업소 번호를 다시 확인합니다. 전화하려다 멈춥니다. 지금 움직이면 더 깊이 말려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전화가 울립니다.
이번에는 구청 담당자 최주임입니다. 최주임은 서류상 책임자로 정우가 등록되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우는 자신은 서명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최주임은 차분히 서명 위조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습니다. 전화를 끊고 물을 마시려는 찰나 현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문을 열자 재개발 추진위원장 이동철이 서 있습니다. 이동철은 손에 과일 봉지를 들고 있습니다. 성민이 들고 왔던 것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정우는 그 봉지가 더럽게 보입니다. 이동철은 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을 부드럽게 깔아놓습니다. 선생님, 다들 예민하셔서요. 선생님만 잘 버텨주시면 됩니다. 정우는 그 말 속에 돌은 당신이 대신 맞아라가 들어있음을 느낍니다. 정우는 식탁 위 은행 서류를 꺼내 보여줍니다. 이거 누가 했습니까? 이동철은 잠깐 눈을 피합니다. 이동철이 말을 돌리려는 순간 탁자 위 이동철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정우는 무심코 스피커 버튼을 누른 채 화면을 보다가 멈춥니다. 발신자는 아들 박성민입니다. 정우는 받지 않으려다 이상하게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스피커에서 성민의 목소리가 터집니다. 위원장님, 지금 아버지 집에 계시죠? 정우의 몸이 얼어붙습니다. 이동철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릅니다. 성민은 계속 말합니다. 위임장만 찍으면 끝나요. 설득만 잘해주세요. 정우는 숨을 쉬는 법을 잠시 잊습니다. 이동철은 황급히 휴대전화를 낚아채려 합니다. 정우는 팔을 들어막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냐? 성민은 정우의 목소리를 듣고도 바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급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요. 오해예요. 정우는 웃음이 나오지 않는데 입끝이 떨립니다. 그는 이동철을 바라봅니다. 이동철은 잠깐만요라며 현관 쪽으로 물러섭니다. 정우는 그 뒷모습이 도망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문이 닫히자 정우의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합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시야가 흐립니다. 정우는 벽을 짚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바닥으로 주저앉으며 깨닫습니다. 자식과 남이 함께 만든 판에 자신만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요. 박정우는 응급실 불빛 아래에서 눈을 뜹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실신이라며 당분간 안정을 권합니다. 정우는 안정이라는 말이 현실에서 가장 어려운 말임을 압니다. 그는 병실로 옮겨진 뒤에도 손을 꽉 쥐고 놓지 못합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이웃 김말순이 들어옵니다. 말순은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정우는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의심이 올라옵니다. 설명회에서 말순의 눈빛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정우는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말순은 잠시 침묵하다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냅니다. 파일 안에는 재개발 서류 사본과 주민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정우는 사본이 어디서 났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말순은 낮게 말합니다. 나는 한번 당해본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정우는 더 의심이 깊어집니다. 당해본 사람이면 다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죠. 말순은 관리사무소 출입 기록과 서명 대조표를 꺼냅니다. 정우의 서명과 다른 필체가 여러 장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소와 연결된 연락처 목록이 있습니다. 정우는 목록을 보다가 멈춥니다. 그 안에 아들 박성민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정우는 숨이 턱 막힙니다. 말수는 정우가 쓰러지기 전에 들린 스피커 통화 이야기를 조용히 듣습니다. 정우는 말순 앞에서 그 사실을 전부 말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러다 결국 입을 엽니다. 둘이 통했습니다. 말순의 눈이 흔들리지만 논란보다 확신이 먼저 올라옵니다.
말수는 과거를 짧게 꺼냅니다. 재개발 때 남편이 빚을 숨기고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걸었다고요. 그 일로 말수는 이혼했고 집도 잃었습니다. 말수는 그때처럼 누군가 또 희생양이 되는 걸 못 보겠다고 말합니다. 정우는 그 말을 듣고도 완전히 안심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말수는 구청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자고 말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손끝이 아직 차갑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100% 믿지 않겠다고요. 믿음 대신 증거로 움직이겠다고요. 정우는 침대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순에게 말합니다. 다 같이 보는 자리로 갑시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다시 닫습니다. 병실 공기 속에 조용한 전쟁의 시작이 스며듭니다. 박정우는 퇴원하자마자 집으로 돌아가 서류함을 엽니다. 도장통, 신분증 사본, 통장까지 하나씩 확인합니다. 없어진 것은 없는데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정우는 말순과 함께 구청 담당자 최주임을 찾아갑니다. 최주임은 제출된 서류들을 보여줍니다. 정우의 이름은 책임자, 보증인, 위임인으로 곳곳에 박혀 있습니다. 정우는 한 장씩 넘기며 서명 부분만 봅니다. 그 서명은 비슷하지만 끝 획이 다릅니다. 최주임은 위조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며칠 뒤 주민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정우는 앞자리에 앉습니다. 옆에는 이웃 김말순이 자료를 정리해 놓습니다. 회의장 뒤쪽에는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습니다. 말순은 그들이 외부 투자자 쪽 사람일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재개발 추진위원장 이동철이 단상에 오르지만 여유가 없습니다. 그는 오해가 있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정우는 말이 길어질수록 증거를 꺼내기 쉬워진다는 걸 압니다. 정우는 자료를 테이블 위에 차례대로 놓습니다. 위조된 서명, 날짜 조작, 출입 기록, 통화 내용 요약본입니다. 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집니다. 정우는 주민들의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짧게 말합니다. 제 이름을 빌려서 집을 담보로 걸었습니다. 어떤 주민이 소리칩니다. 그럼 우리도 다 당한 거예요? 이동철이 급하게 말합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절차상. 정우는 그 말을 끊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중개업소 가계약서 부속 문서입니다. 거기에는 명예사용동의 항목과 함께 아들 박성민의 서명이 들어 있습니다. 회의장 공기가 순간 멈춥니다. 사람들이 동시에 정우가 아니라 성민의 이름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동철의 얼굴이 굳습니다. 말수는 투자자 쪽 연락처와 성민의 문자 기록 요약본을 덧붙입니다. 그 기록에는 아버지 명의가 제일 안전하다는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정우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속이 텅 비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른 척하지 않겠습니다. 이동철은 결국 추진위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분노는 이동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우는 그 사실이 더 두렵습니다. 이 판의 진짜 설계자는 밖이 아니라 집 안에 있었다는 거리요. 긴급회의 다음 날 박정우의 집 앞 복도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몇몇 주민이 문 앞에서 수군거립니다. 어제까지 정우를 탓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말을 바꿉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 변화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 늘 약한 쪽부터 지나가니까요. 오후 늦게 아들 박성민이 찾아옵니다. 성민은 얼굴이 창백합니다. 이번에는 과일도 선물 상자도 없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만 들려 있습니다. 정호는 그 봉투가 무엇인지 보지 않아도 압니다. 성민이 말합니다. 아버지, 일단 이것만 처리하면 돼요. 정호는 조용히 묻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짰냐? 성민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쉽니다. 그 한숨이 인정처럼 들립니다. 성민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빚이 있었고 도망갈 곳이 없었고 한 번만 넘기면 된다고요. 정호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얼굴이 더 굳어집니다. 성민이 마지막에 말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도 그랬어요. 정호는 그 말에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그 말이 가장 잔인한 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정호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받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뜯지 않고 그대로 돌려줍니다. 내 이름 다시 쓰지 마라. 성민이 급하게 말합니다. 아버지, 가족인데. 정호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말합니다. 가족이면 더하면 안 되는 일이지. 성민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그는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이려다가 멈춥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호는 그 시선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체면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정호는 문 안으로 들어가 서류함을 꺼냅니다. 그는 위임장, 인감 관련 서류를 모아 봉투에 넣습니다. 그리고 구청 담당자 최주임에게 넘길 준비를 합니다. 정호는 법률 상담 예약도 잡습니다. 이제는 말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성민은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돌아섭니다. 정호는 문을 닫고 잠금을 확인합니다. 그는 거실에 서서 숨을 고릅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편해집니다. 끝까지 자신을 지키지 않는 관계를 끊는 것이 마지막 효도일 수도 있으니까요. 봄 햇살이 거실 바닥까지 길게 들어옵니다. 박정우는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킵니다. 바람이 들어오자 집 안 냄새가 조금씩 바뀝니다. 정우는 그 변화가 마음에도 닿는 것 같아 잠시 멈춥니다. 정우는 탁자 위에 정리된 서류를 다시 확인합니다. 명의 도용 신고, 담보 말소 절차, 법률 상담 메모가 한 묶음입니다. 그는 다시는이라는 말을 속으로 반복합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이름을 내주지 않겠다고요. 오전에는 복지관으로 향합니다. 정호는 상담을 받고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모임 안내도 받습니다. 거기에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정호는 그들의 얼굴에서 두려움과 분노를 함께 봅니다. 그리고 그 표정이 낯설지 않습니다. 상담이 끝나자 이웃 김말순이 복지관 앞에서 기다립니다. 말순은 조용히 말합니다. 잘 버티셨어요. 정호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짧게만 나옵니다.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가까운 카페에 앉습니다. 말순은 정호에게 무리하게 기대지 않습니다. 정호도 말순에게 모든 감정을 쏟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구원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동료가 됩니다. 정호는 그 관계가 오히려 믿을만하다고 느낍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박성민입니다. 정호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알림을 끕니다. 답장을 하지 않는 선택이 자신을 지키는 선택이 됩니다. 정호는 그 선택을 죄책감으로 바꾸지 않기로 합니다. 저녁이 되자 정호는 불을 켜고 거실을 둘러봅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 소리로 정막을 막았지만 오늘은 켜지 않습니다. 정호는 조용함이 두렵지 않다는 걸 확인합니다. 혼자라는 말이 이제는 벌이 아니라 자유처럼 들립니다. 정호는 침대에 눕기 전에 작은 수첩에 한 줄을 적습니다. 내 이름은 내 삶이다. 그 문장은 앞으로의 날들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못이 됩니다. 정호는 불을 끄고 눈을 감습니다.
오늘은 심장이 덜 아프게 뜁니다. 주인공의 인생은 피로 이어진 사이라도 나를 팔아넘기면 그 순간 남이 됩니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것이 주인공 박정우가 남긴 가장 값비싼 인생 수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과 전쟁 시리즈 혼자 남은 노년 세계발 뒤에 숨은 아들의 배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이 영상은 구독자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이야기입니다.